안녕하세요. GBC 호지민 소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GBC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2021년 베트남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첫 번째로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두 번째 베트남 경제성장, 세 번째 베트남 경제지표, 네 번째 베트남 교육 현황, 다섯 번째 코로나 현황, 여섯 번째 비즈니스 현황, 일곱 번째 현지 진출 현황, 여덟 번째 유망 진출 업종, 아홉 번째 베트남 유통시장, 열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증가율은 작년도 7%에 비해 금년도는 코비드-19로 인한 다소 하락된 2.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당 GDP도 작년 2,800불에서 2,929불로 소폭 상승한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의 정점이었던 2, 4분기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GDP 성장률인 0.36%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는 1.81%로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원 VRP의 기존 마이너스 성장 예측보다 초과하였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베트남 GDP 성장률 2.7%, 내년은 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금년도 3.7 플러스 마이너스 0.5% 예상하였으나 4%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인 것에 비해 베트남은 7.02%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예상인 것에 반해 베트남은 2.7%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베트남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상수지를 보면 2019년도 99.4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9월 현재를 보면 수출 1,880억 불, 수입 1,735억 불로 현재 145억 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현재 총 확진자 수 1,074명, 사망자 수 35명, 완치자 수 999명으로 7월 25일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한 달 만에 뚜렷하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9일 동안 사회적 감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비즈니스 분야가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관광업과 항공업, 제조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 7월 기준으로 부동산의 972개사, 예술 및 오락의 265개사, 호텔 및 식음료의 2040여 개사, 교육의 612여 개사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국내인이 56%, 외국인은 5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해외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업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발전한 비즈니스를 보면 세계 신용평가사인 S&P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회복 측면에서 베트남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월 중순까지 수출은 약 1,880억 불, 수입은 1,735억 불, 무역 수지는 145억 불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수출입 주요 제품은 휴대폰 및 부품,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제품, 기계류 및 부품 등입니다. 금년 9개월간 가공 및 제조업이 4.6%, 도소매가 4.98%, 금융 및 은행, 보험이 6.68% 증가해서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6개 국가로부터 32,000건, 총 등록 자본금은 3,780억 불 이상의 FDI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유럽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은 EU의 10대 교육국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베트남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지 진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현황을 보면 1990년대 섬유봉제, 신발 등 경공품 중심의 생산기지 투자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거쳐서 삼성, LG 등 대기업의 전자업종 중심의 투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면 섬유봉제업은 대도시에서 메콩강 지역 혹은 베트남 중부 지역 등으로 이전 확대되고 있으며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산업에서 전자, 중화, 철강, 자동차, 서비스업 등으로 FDI 고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련 유망업종으로 투자 이동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유망 진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 진출 업종은 헬스 앤 뷰티, 생활 소비재, IT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헬스 앤 뷰티는 화장품, 미용기기, 건강용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있겠고요. 생활 소비재는 각종 가전 및 주방기기, 각종 생활용품, 식품, 음료 등이 있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는 각종 전자 및 IT 관련 제품, 그리고 IT 관련 기자재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로는 현지 건설 프로젝트 조달용 원자재가 개발 가능했고요. 두 번째로 현지 산업용 원자재 개발 가능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국 시장 프로젝트 공급 실적을 보유한 제품이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베트남 유통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유통 구조를 보면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딜러가 있겠고요. 온라인 리테일러가 있겠고 오프라인 리테일러가 있겠고 빅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리테일러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이런 부류의 회사가 해당되겠고요. 오프라인 리테일러를 보면 대형 마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오버시스 플라이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개발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랩 오피스, 현지의 대표 사무소 또는 연락 사무소를 개설해서 현지의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스플라이어로서 찾을 수 있는 바이어라 하면 그 임포터 또는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임포터를 찾아서 임포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현지에 디스트리뷰팅을 할 수 있겠고 또는 여러분들이 현지에 있는 도메스틱 스플라이어, 팩토리, 그러니까 현지 공장이죠. 여기를 활용해서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이러한 임가공 형태의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리테일러나 오프라인 리테일러 대형 유통망에 이러한 대형 유통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벤더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벤더를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여러 임포터나 디스트리뷰터들을 접촉을 해서 이 회사가 특정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리테일러들, 대형 유통망들의 벤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현지에 있는 어떤 딜러 기능을 가진 회사들을 잘 개발을 해서 이러한 디스트리뷰터나 벤더나 수입상이나 이런 업체로 키워서 윈윈하는 전략으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유통시장 가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급하시는 공급 가격을 CNF 또는 CIF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지의 수입상은 수입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수입 재비용, 마진 등을 포함하게 되면 152로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트리뷰터에서 리테일러로 넘어가고 또 리테일러에서 소비자로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최종 262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베트남에서 만나서 상담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 처음에는 소비자인지 수입상인지 중간 도매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실 때는
소비자 가격을 준비해서 우선 협의를 하시고 추후에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에 따라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권해드리길 싶습니다. 10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베트남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제품 성공 여부는 바이어도 모릅니다. 베트남 바이어는 왜 회신이 없나? 베트남 전체 기업이 97.5%는 중소기업이고 또 가족 중심의 영세기업입니다. 2007년 WTO 가입 이후 많은 기업 진출로 베트남 경쟁이 심화되고 성공을 예측하기가 불가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소비재 시장이며 유사제품, 중저가 제품 경쟁품들이 난립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하의 시장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현지 바이어의 독점 계약 요구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중형급 이상의 바이어는 이미 다양한 브랜드를 옵션으로 구별하고 있고 그래서 R&D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고부가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화상 상담에 적극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웹캠, laptop, 줌 등 사용법을 숙지하고 온라인 상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각종 프레젠테이션과 시청각, 동영상, 인증, 임상자료 등 객관적인 제품 신뢰도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홍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BC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2021 베트남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